안녕하세요, 이스페이스의 제이입니다. 애플에서 맥세이프를 개발하면서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왔죠. 맥세이프 크립토, 맥세이프 지갑, 심지어 맥세이프 삼각대까지 나오게 됐는데 특히 보조 배터리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5000mAh인 보조 배터리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5000mAh 중 2대장이라고 불리는 이 벨킨과 앵커 브랜드와 알리에서 제가 굉장히 무서운 녀석을 발견했는데 이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조 배터리를 이 2대장이랑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벨킨 70,000원, 앵커 55,000원, 알리 제품은 33,000원에 구매를 했고 이 정품 보조 배터리도 같이 리뷰하면 좋겠지만 이 녀석은 아쉽게도 2500mAh라서 오늘은 제외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관을 먼저 볼게요. 저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건 이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데 왜 잘 띄나 했더니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내고 있고 충전 잔량 표시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이지보단 직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게 충전량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숫자로 보여주는 걸 저는 조금 더 추구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브랜드의 제품들은 외관이 정말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요. 뭐 고급스러움과는 살짝 거리가 멀고 이 두 제품 모두 충전 잔량 표시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조 배터리들의 게이지는 충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여기 끝부분이 깜빡깜빡 거리거나 빨간불로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벨킨의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렇게 저렴한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렴한 느낌이 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앵커 제품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레탄 소재인가? 그걸 쓴 것 같은데 이 보들보들한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알리 제품은 이 가운데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지문도 너무 잘 묻고 스크래치도 너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앵커 제품은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색이 되게 되는데 제 지인이 최근에 해외로 놀러 간다고 제가 이 앵커 제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사용해서 왔는데 이렇게 변색이 돼서 왔더라고요. 기능적인 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외관상 좋지 않으니 이 점은 꼭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핸드폰에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립감이나 두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두께를 육안상으로 봤을 땐 벨킨이 가장 두꺼운 것 같고 그 다음 알리, 그 다음 앵커 제품 순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볼까요? 자, 아까 전에 벨킨이 가장 두껍다고 했으니까 벨킨 먼저. 벨킨은 16mm, 알리는 13mm, 앵커 제품은 13mm, 똑같이 13mm네요. 측정했을 때는 벨킨이 가장 두껍고 알리랑 앵커 제품이 그 다음 13mm로 동일한 두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립감은 전부 다 나쁘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앵커가 1등, 벨킨이 2등,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갈 건데 보조 배터리도 충전기잖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테스트는 아이폰 13으로 진행을 했고 테스트 하는 동안 핸드폰은 전혀 만지지 않고 순수 충전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세 제품 모두 최대 7.5W의 출력으로 인해서 속도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 앵커 제품이 두 제품보다 10% 정도 더 충전이 되었고 벨킨과 알리 제품은 80%까지 충전을 하고 방전이 됐습니다. 충전 시간은 벨킨과 알리는 1시간 50분, 앵커는 2시간 정도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까지 충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벨킨 제품으로 45%에서 100%까지 충전 테스트를 했던 기록이 있는데 2시간 17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80%까지는 충전 속도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80%부터 속도가 느려지는 게 보이시죠? 핸드폰은 80%가 넘어가게 되면 과충전 방지를 위해 8에서 90% 정도부터 세력 충전으로 자동으로 전환돼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초고속 충전 시대에 40에서 100%까지 2시간 충전하는 건 너무 답답하지만 제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점이 하나 있는데 핸드폰은 80%까지 충전하는 게 배터리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80%까지만 충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100%까지 충전 안 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자, 그래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설정에서 배터리 그리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지고 기타 배터리 설정에서 맨 하단에 배터리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키는 순간 최대 85%까지만 충전돼서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하단 포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 제품 모두 C타입 포트로 인아웃 충전이 가능하고 벨킨은 최대 10W, 앵커는 최대 12W, 알리 제품은 최대 20W까지 충전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20W로 고속 충전이 되는지 알아보니까 갤럭시가 정말 고속 충전이 된다는 문구가 나왔어요. 궁금해서 축전기계를 가지고 와서 재봤는데 13W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갤럭시 고속 충전 기준이 15W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 분명 고속 충전 기준이 15W인데 이 앵커 제품도 고속 충전이 된다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분명 제가 12W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는데 8W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8W인데 어떻게 고속 충전 문구가 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또 배터리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속 충전으로 충전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벨킨은 4.5W의 출력으로 가장 낮게 충전이 되었습니다. 유선 충전했을 때 충전 속도는 스케줄상 확인하지 못했지만 알리 제품이 출력으로만 봤을 땐 압도적인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트 수가 가장 높아 제일 빠르게 충전되는 건 맞지만 이 세 제품 모두 보조 배터리의 충전량이 모두 5000mAh로 동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의 소모량은 얘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친구가 유선 충전을 했을 땐 가장 먼저 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댓글 혹은 쇼츠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패스스루라는 기능인데요. 패스스루는 무선 충전을 하고 있어도 유선 충전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벨킨은 당연히 상세 페이지에 써 있는 것처럼 패스스루가 가능하고 알리 제품도 패스스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앵커 제품만 패스스루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제품이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를 보면 패스스루는커녕 멀티 충전 이야기도 없어가지고 앵커 제품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맥세이프 충전기는 충전할 때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충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벨킨부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벨킨은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저는 당연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벨킨도 왜 나오지 않나 했더니 MFM 인증을 받지 않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는데 알리 제품으로 해보니까 알리 제품으로 해보니까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봤는데 MFM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는 게 맞지만 간혹 역공학으로 만든 제품들이 나와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도 아마 똑같은 제품을 다시 사게 되면 다시 애니메이션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각 보조 배터리별로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앵커와 벨킨의 장점은 모두 눈치채셨다시피 거치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벨킨은 세로로 거치했을 때 각도보단 이렇게 눕혔을 때의 각도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앵커는 이렇게 눕혔을 때보단 세웠을 때 각도가 더 편리했습니다. 용도로 생각을 해보면 벨킨은 영상 볼 때 더 편리하게 느껴졌고 앵커 제품은 일상에서 거치대 용도로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리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배터리 잔량 표시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하단에 라이트닝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애플 유저분들은 아직 라이트닝 충전기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충전기로도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는 이 변색이 가장 큰 단점이고 단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거치가 힘들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앵커 제품의 옛날 광고 영상을 봤는데 옛날에 광고할 때 가로 거치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누가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리의 단점은 또 이 앞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긴 하지만 지문이 굉장히 잘 묻어서 조금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벨킨은 사실 단점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 거치할 때도 앵커랑 비교했을 때 각도가 앵커가 더 편리할 것 같다는 거지 사실 벨킨도 문제는 없긴 해요. 이렇게 각도 문제 없어요. 다음으로는 크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이폰 14 때부터 미니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아이폰 12랑 13 미니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폰 미니 사이즈에 거치를 해봤을 때는 벨킨을 보면은 미니 사이즈에도 정말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제품은 조금 크기가 커서 그런지 미니에 이렇게 거치를 맥세이프를 하면은 이 옆면도 튀어나오고 이 아랫면도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14부터는 미니 시리즈가 사라져서 그렇게 큰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미니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리 제품도 해보면 알리 제품도 똑같죠. 이렇게 아랫면이 튀어나오고 옆면도 살짝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이폰 14 프로에다가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아이폰 14 프로가 카메라 삼이 커져가지고 맥세이프가 좀 호환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아이폰 14 프로에는 일단 알리는 케이스 T5 케이스를 꼈을 땐 살짝 닿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앵커도 그렇게 크게 사용은 문제는 없네요. 네, 이 세 제품 다 14 프로도 똑같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게는 모두 145에서 145g 사이로 큰 차이가 없어서 슬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개의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3개의 제품을 정리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가격, 디자인, 기능면에서 봤을 땐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이 알리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고장났을 때 AS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 두 브랜드 제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벨킨은 2년, 앵커는 1년 6개월까지 품질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고장났을 때 공짜로 교환을 받거나 AS를 받게 되면은 사실 그 가격이 그 가격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성비로 구매를 하고 싶고 충전 잔량 표시가 숫자로 나오는 걸 좋아한다면 이 알리 제품을 한번 사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가성비보단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서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앵커와 벨킨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니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냥 이 벨킨을 사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제품 중 또 뭘 살지를 고민하신다면 가격은 앵커가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한데 변색 문제가 있고, 벨킨은 5000mAh 치고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변색 같은 건 없고 품질 보증도 6개월 정도 더 긴 걸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실 벨킨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페이스의 제이였습니다.